그 방산 비리 같은 거 징역 5년이 아니라 징역 50년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다시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무전기가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북한으로부터도 위험합니다. 다시 24개월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군 가산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우선 존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군 가산점에 반대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군대 들어오세요. 군의 기본적인 군기, 이것이 굉장히 무너졌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봉급 올려주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 봉급을 못 올려주면 수당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여성 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군에 들어와도 한 달에 3만 원 받고 군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은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교가 되거나 부사관이 되는 것은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도 9대1, 10대1 이런 경쟁률을 뚫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좀 더 자율적인 그런 군대, 또 기회가 많은 군대. 기회가 많은 군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는 그런 군대가 된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금융 혜택 받고 제공받고 좀 자유로운 군대. 그러면 여성들이 나도 그런 군대 가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대에 우선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줘서 여성들이 그 개념이 야 이거 병으로 들어올 만해 이런 것들이 적당히 퍼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의 그런 역할들을 해줌으로써 남성들은 전투원으로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직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전투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된다. 체력이 남성 못지않은 여성은 얼마든지 전투원이 돼서도 되지만 지금처럼 여성과 남성의 체력 기준이 틀리다? 사람이 부족해서 여성을 전투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여건을 본인들이 이 정도면 할 만하다 하는 거를 하고 다만 전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전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우리가 체력을 이중잣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성들을 전투원으로 쓰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군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존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군인이 되는데 군대에 들어와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고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에 치이고 어떻게 고쳐볼까 하는 거를 헤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식이 둘이다 해가지고 옹야옹야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오면 그런 분위기들을 바꿔서 군에서는 청소년에서 남자가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또 독립이 되는 이러한 계기 또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부모가 계속 특히 엄마들이 계속 관여를 해가지고 소대장, 중대장들이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다는 그런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서 군대에 오면은 자기가 성인이 될 수 있고 이제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부모로부터는 독립을 선언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서 하지 못하는 것을 군대에서 바뀌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다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하들로 들어오는 병사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병사들을 애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을 이제는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그러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군대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군대라는 그런 박스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박스는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필요한 사항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군복무를 18개월, 24개월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가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월요일부터까지만 그것도 뭐 야간에만 근무시키고 주간에는 생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하는 거예요. 부대 안에 대기하면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은 퇴근을 해서 일반적인 직장을 갖고 봉급을 받아서 자기 집을 유지하는 거죠. 그 대신 남들은 18개월, 24개월 근무할 때 이 사람은 36개월을 근무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융통성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존중이고 두 번째는 융통성. 각자 그 사람에 맞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되겠고 세 번째는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맞춰서 뭘 좀 해주려고 그러면 특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벌을 세게 줘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는 벌을 세게 주질 않아요. 특히 그 방산비리 같은 거 징역 5년이 아니라 징역 50년을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징역 50년을 때려야 돼요. 50년. 다시는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존중과 융통성과 믿음, 이 세 가지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국방, 군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육군 장교였기 때문에 육군 측면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는 공군과 해군은 최신식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의 장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해군과 공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간부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병들이라 하더라도 자원에서 오는 병들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은 거의 뭐 필요가 없고 잘 돌아가는 그러한 조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군은 군대에 오기 싫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육군의 그 전투원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무기가 제가 보기에는 북한만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소총도 북한보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고 편제도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가 북한보다도 못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최근 사태에서 우리가 봤지만 장성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장성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장성들을 뽑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하나회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들 나름대로 분을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회가 없어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통해서 과연 누가 이 공백을 메꿨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대 들었으면서 군대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민간 정부가 들었을 때도 군인들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군인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들이었냐 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자정 노력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장군으로 진급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장군으로서 정말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진급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00명의 장군을 뽑는다 그러면 120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추가 검증을 통해서 1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전 정권 사람 따지고 네 편 내 편 따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인데 군인들은 하물며 더더욱 그런데 물론 정치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줄대려고 하는 친구들. 노무현 정부를 벗어나면서 온갖 줄대기가 시작된 겁니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상관한테 잘 보이고 상관한테 점수를 따려고 노력들 했지만 언제부턴가 점수 따는 것보다는 아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따고 아는 언론인한테 가서 페이버를 얻고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줄대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 군인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일개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만났다는 그런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는 120 중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군에서 얘기한 대로 그 풀 안에서 뽑는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었습니다. 120명을 몽땅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인들이 상관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권을 보게 되는, 이래서 정치 장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아주 큰 맹점으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장비 문제. 두 번째는 정치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이 안보의식입니다. 국민들이 복무를 안 하면 그 복무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오히려 부러운 시각으로 보는 이런 국민적 분위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산업회원으로 6천 명이 빠져나간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그 6천 명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절대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축구 잘한다고 군대 빼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8개월 근무하고 축구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들어와 봤자 체육부대에서 축구 시킬 텐데 그것도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광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안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핵무기를 갖지 않는 북한으로부터도 위험합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군에는 있고 한국군에는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과 한국군의 결정적인 차이는 존중이죠, 존중. 개인도 존중하고 있고 생명도 존중하고 있고 의견도 존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족합니다. 그러한 그 존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미국 사람들은 표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아주 특징적인 거예요. 저는 뭐 터키군하고도 지내봤고 영국군하고도 지내봤고 뭐 여러 나라 군대하고 지내봤는데 미군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고 의견을 피력하면 그걸 건방지다고 보지도 않고 상관 누구든 귀를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같은 꼴통들이 많아요. 상관들이 기본적인 자체는 그런 남의 의견을 존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존중의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군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그런 그 혼란한 시기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왜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마지막 세 번째는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는 한 2달 동안 할 거를 미국은 2년 동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 우리보다 사실은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더 능력 있고 거기다 뭐 장비도 좋고 거기다가 서로 존중을 해주고 의견도 교환하니까 믿음이 사기죠, 이런 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따라가야 된다. 우리 군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립니다. 우리도 나쁜 부대가 있고 좋은 부대가 있는데 모두가 다 좋은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군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는 뭐 AI하고 드론,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고요. 결국 18개월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지금 18개월로 하니까 일반 부대는 1년에 50%가 바뀌어요. 이 세상에 직장이든지 자기 직장 직원들의 50%가 매년 바뀌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24개월로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그냥 시키면 안 되고 군 가산점, 제가 뭐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우선 존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혜택이 있어야 돼요. 혜택이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누구 보고 18개월 이상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군 가산점에 반대했던 분들, 여러분들이 군대 들어오세요. 18개월도 근무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18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지금. 18개월을 갔다 오면. 그 사람은 18개월 동안 근무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것도 그것도 뭐 시비를 많이 걸면서 그래 놓고는 취직이 안 되는데 24개월을 하라? 안 되죠. 24개월을 위해서 6개월을 더 하면 거기에 따른 전역 후에 직장도 보장이 되고 그 24개월이는 충분한 봉급도 줘야 됩니다. 200만 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병사에 대해서는 벌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창 제도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이제는 법으로 가야 됩니다. 전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과자는 만들지 않고 벌을 줄 수 있는 거. 벌금 제도 같은 거 왜 못 만듭니까? 그런 등등 부족한 병력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복무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혜택과 그런 게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8개월 한다? 군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현재 한국군의 무기 체계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선 기초 장비를 다시 해야 되고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군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군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 스스로가 일단은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길거리에서 모자 안 쓰고 다니는 군인들이 모자 쓰는 군인이 적을 정도야. 병사들이 그런 거는 그나마 그렇다 치는데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군의 어떤 기본적인 군기 이것이 굉장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시급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봉급 올려주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 봉급을 못 올려주면 수당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군인들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데 자꾸 군인들이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사실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뜻한 눈길을 좀 줘야지 지금처럼 문매를 때리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1등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먼 목표가 되다 보니까 중도에서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고 당장 아침에 어떤 성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장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국민들이 장병들을 보면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 외출 나올 때 규정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38도간 군복 입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허접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쩌다 군이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자도 안 쓰고 다니는 군인이 과연 총이나 닦을까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간부들은 포기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